네, 여러분 이제 29번 제 2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20분부터 24번은 간단하니까 뭐 1강 건너뛰고 2강부터 봐야겠다. 아니면 뭐 이어서 나올 3강부터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 범위는 20번부터 41번, 42번이니까 거기까지 꼭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단어부터 볼게요. inevitable, 필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필연적인. 마크는 표시하다 혹은 뭐 기념하다 라는 뜻이고요. observe, 관찰하다. connection, 연결 아니면 관계란 뜻이고요. agricultural, 농업의 란 뜻입니다. 모니터는 뭐 그냥 모니터하다 동일하고요.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sensible, 분별력 있는. 혹은 뭐 현명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political, 뭐 religious, 종교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다 알고 있는 단어니까. decision, 결정이란 뜻이고요. geography, 여러분들 지리입니다. 우리 단어 다 봤으니까 우리 선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업버 포인트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All human cultures mark the passing of time by the difference they observe in the world around them. 여기까지. 모든 인간의 문화는요, 표시하고 기념한대요. 뭐를? The passing of time. 지나가는 시간을. 뭐 지나가는 시간, 시간의 흐름이겠죠? 이거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차이점에 의해서. 우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이라고 자주 했습니다.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라는 건데 그들 관찰을 어떻게? In the world around them.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그들이 관찰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요 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복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cultures or they였어요. 뭘까요? 뭐 당연히 뭐 cultures겠죠?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they도 대명사니까. 그래서 문화를 둘러싼 세계에서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라는 거니까 1번 댐은 맞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Our choice of which differences to mark depend firstly on what we can observe and secondly on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여러분, 선택이에요. 죄송합니다. 뭐에 대한 선택? 뭐뭐에 대한. 요렇게 꾸며지는 거겠죠. 그래서 동사 보니까 이거 왜 틀렸어? 주어가 our choice, 즉 단수인데요. 여기 s가 안 붙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거 굉장히 간단했어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which differences to mark, 어떤 차이를 묘사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 그래서 여기서 어떤이라는 해석이 될 것 같고요. 5부에 목적어로서 이 부분이 쓰인 겁니다. 어떤 차이를 표시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의존합니다. First, 첫 번째로 어디에 의존하냐? What we can observe.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첫 번째로 의존을 하고요. 두 번째는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에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뭐뭐의 것도 되고요. 무엇을이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랑 여기. 뭐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무엇이라고 해석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뭐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How we mark the differences, the shape of our calendars and our rituals depend on the connection we make between those two things. 여러분들이 가진 아주 예쁜 형광펜을 활용해서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색 무슨 색이라고요? 아, 그쵸. 보라색 예쁘긴 하죠. 그러니까요. 자, how we mark the difference.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가 맞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는지, 그 차이를 표시하는지는 그래서 how 의문사 절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depend on이 동사가 되는 거겠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를 표시하는지는 뭐 하이픈 설명, the shape of our calendars and our ritual. 여기는 뭐 의식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의식들이나 뭐 우리의 캘린더의 모양이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차이를 표시하는지는 의존한대요. The connection, 연결에 의존하는 건데 이렇게 꾸며지겠죠. We make between those two things.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 두 가지 것들 사이에 연결성에 의존한다. 우리가 만드는 이 두 가지 것들 사이에 연결성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풀어가야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pre-modern Europe, where higher latitudes make the seasons easily observable, it was natural to monitor the solar cycle. 농업사회예요. 현대 이전의 유럽. 그러면 우리 전근대라고 표현하죠. 전근대 그 유럽의 농업사회에서 그 농업사회가 뭐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관계부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장소를 꾸며주는 거고요. 전근대 유럽의 농업사회인데 그게 어디야? Higher latitude, 더 높은 위도는 만듭니다.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그러한 전근대 유럽이라는 뜻이겠죠? 높은 고도에 있다 보니까 계절을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계절 다 있으니까 여러분 봄에는 꽃이 피죠?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물론 여름에 장미긴 한데 장미밖에 될 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직전에 그 뜨거운 열기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요. 아니면 청량한 나무들 볼 수 있겠죠? 나뭇잎만 그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됐어. 가을이 되면 좀 더 다크한 색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낙엽이 좀 생기겠죠? 떨어지는 낙엽. 이랬다가 이제 다시 또 흰 눈이 펑펑 내리겠죠. 이런 게 잘 관측이 된다라는 거야. 그 observable 맞죠?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observable 맞고요. 그래서 더 높은 위도가 계절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러한 공간이었던 전근대 유럽의 농업사회에서는 it was natural. 그것은 어땠습니까? 자연스러웠대요. 뭐가 자연스러워? To monitor. 모니터하는 거, 관측하는 게 쉬웠다라는 겁니다. 뭐가? solar cycle. 그 태양의 사이클, 주기를 관찰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it이라고 가주어 나오고요. to부터 끝까지 진주어 나오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던 겁니다. 관측하는 게 쉬운 거니까. 위도가 높으니까 이제 태양의 주기까지 관찰하는 건 너무 쉬웠다 라는 거고요. 근데 conversely, 정반대로 among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 for whom seasonal changes were less significant, the lunar calendar was a more sensible choice.
어디 중에서? 아라비아의 크게 이제 유목민, 대체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for whom, 그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인지 목적격으로 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for whom도 맞는 거겠죠. 계절 변화가 덜 중요하대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음력의 달이 훨씬 더 센서블했다. 훨씬 더 합리적인 초이스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요런 해석. 그들에게는 음력 달, 뭐 이제 변화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니까 for whom이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at did not make it inevitable that Islam would use a lunar calendar and lunar Christianity a solar one, but political and religious decisions were made from options limited by geography and lifestyle, filtered through tradition. 보시면요. 그것은 not make it inevitable. 그것은 만들지 않았대요. 그것을 어떻게? inevitable하게.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대절이. 여기 이슬람교가 달에 달력, 그 음력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로마의 뭐 기독교가 태양의 달력, 즉 뭐 양력이겠죠? 이 양력을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but political and religious,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결정이 were made, 만들어졌대요. 뭐에 의해서? from option, 몇 가지 제한된, 몇 가지 옵션,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지? limit부터 by까지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limited부터 by geography and lifestyle까지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질이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선택지들에 의해서 정치적, 종교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tradition, through tradition filters, 요거 자체가 전통을 통해 걸러져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만들어졌고 전통을 통해 걸러졌다 라는 게 좀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거 분사로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시 문장 보자면요. 이제 인류의 모든 문화들이 그걸 둘러싼 세계, 문화를 둘러싼 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기념을 하는데, 그게 양력이든 음력이든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혹은 관찰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봐봐. 인간의 시간 인식과 인식의식과 달력의 체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자연환경, 그리고 뭐 생활 양식, 전통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달라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었겠죠. 한마디로 정리되는 말. 자, 그래서 우리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이걸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1번, them은 대명사였겠고요. depend는 수일치인데 단수 동사에 맞지 않게 depend가 나왔으니까 s 붙여주셔야 되고요. observable, 목적격 보어로서 효용사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for, 뭐뭐에 대안으로서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filtered는 과거 분사로서 쓰였습니다. 둘 다 BPP, 수동태로 묶인 거예요. 월에 묶인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는 주변 세계에 관철되는 difference, 차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을 구분하고 기록한다고 했고요.
어떤 차이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달력과 의식의 형태처럼 우리가 그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요인 간의 연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커넥션. 그리고요, 전근대 유럽 농경 사회도 있었고, 아라비아 유목 사회도 있었고, 그리고 지리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limited, 제한된 선택지들이 또 전통의 영향을 거쳐서 걸러지면서 정치적, 종교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조금은 어려웠던, 좀 까다로웠던 내용이었으니까 꼼꼼하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0번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어차피 이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니까 어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orse. 무슨 뜻? 원래 펜으로 하겠습니다. resist, 저항시키다, 저항하다. efficient, 효율적인. unable, 불가능한. persuade, 추구. 혹은 추구하다라는 명사가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바로 위로 올라가기 전에 단어 보도록 할게요.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이란 뜻입니다. praise, 칭찬하다. scholar, 학자. critic, 비평가. maintain,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장하다, 유지하다. exhaust, 지치게 하다. burnout, 소진. insensitivity, 무감각이란 뜻이고요. competitive, 경쟁적. threatening, 위협적인. prescription, 처방. mentality, 사고방식. dissimilar, 다른, 닮지 않은. frustration, 좌절감. employee, 사용하다, 고용하다. pursuit, 추구.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꼼꼼하게 봅시다.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뭐에도 불구하고 empathy가 널리 칭찬받아진대요. 뭐에 의해서? 학자와 대중, figure, 모든 사람들,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표현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모든 사람이 empathy booster는 아니래. 이 부스터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게임에서 부스터, 카트라이더 이런 거 보면 뿌앙 하고 가잖아. 그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모든 사람의 공감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empathy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이요. 주장하는 게 대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절 여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명사절 접속사로 시작을 했고요. argue에 묶이는 거겠죠? 공감은 뭐래?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데 뭐로부터?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내부적인 게 아니라 인터니까 개인 간에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데요. In fact, 사실요.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를 Empathy makes such conflict worse.
이제는 또 뭐라 그래? 공감은 만든대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악화되게 만든대. 자,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모든 사람한테 공감이 지지받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공감의 비평가들이 이제 집단 간 혹은 개인 간의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공감은. 그럼 이제 악화시킨다라는 부정적 이야기로 연속해서 가는 게 맞으니까 1번은 틀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 볼게요. These critics maintain that empathy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or insensitivity to suffering. 이러한 비평가들이 주장하기를 대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감은 can be exhausting, 지치게 만들 수 있고요. 지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끌 수 있대요. burnout, 소진되는 거나 아니면 무감각,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이끌 수 있다. 그리고 they argue, 또 주장하기를 that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and resist empathizing with out-groups and even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in competitive training contest. 여기까지. 주장하기를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공감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 집단에게. 그리고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tend to가 전체 동사고요. 이렇게. 공감하는데 공감하기를 저항하는 거죠. 다른 그룹에 있는 외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걸 저항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즐긴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거. 그 경쟁적인 상황,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외집단의 고통을 즐긴대. 되게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resist 맞죠? 내 집단을 허용하고 외집단은 저항을 한다. 심지어 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긴다고 했으니까 resist 맞고요. 자, thus 그러므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is often efficient in case of conflict.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처방은 종종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효율적이다가 아니라 지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효율적이지 않다 그랬잖아. 고통받는 걸 즐기고 있고요. 무감각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때 갑자기 처방으로 대안책으로 공감하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단어를 알려드린 겁니다.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를 empathy can further encourage conflict and force us into an us versus them mentality. 그들이 주장하기를 공감은 can further encourage. 첫 번째, 격려할지도 모른대요. 갈등을 조장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 방식에 묶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finally, 마지막으로 마침내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and or in unfamiliar context, sometimes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 with their experiences,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마침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뭐 하려고 했어요? 공감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웃기겠죠. 우리와 다르거나 아니면 완전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려고 했을 때 sometimes 가끔씩 우리는 be able to 근데 unable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대요. 그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그리고 뭐 커지기랑 엮이긴 했지만 이걸 뭐 풀어 쓰자면 and they cause further misunderstand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그것들은 유발합니다. 더욱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좌절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and로 연결해 볼게요. and it이 낫겠다. and it cause further misunderstanding. 그것은 유발할 수 있어요. 더 깊은 오해, 뭐 좌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맞지 않아? 그리고요, 여기서는 and로 이어지고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발할지도 모르겠죠. 더 깊은 오해와 좌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ritics of empathy, 공감의 비평은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 저장에 대한 대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다 묶어줄게요. We should give up on empathy and employ our other tools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우리는 포기해야 해. 공감하는 걸 포기하고요. 실행해야 된대요. 다른 도구를 활용을 해야 한다. 그 추구를 바탕으로 어떤 추구? of social harmony. 사회적인 화합의 추구해서 공감을 포기하고 다른 도구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도구의 예시는 rational compassion, 합리적인, 이상적인 연민이나 moral emotion like fear, anger, and shame. 두려움, 분노,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인 감정이 될 거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아까 우리 효율적인이 아니라 counterproductive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요.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자체가 공감 어때? 공감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긍정적으로 여겨지죠. 긍정적으로 여겨지나 비평가들은 공감이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했죠. 혹은 왜곡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성적 연민이나 도덕적 감정 이런과 같은 대안적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문을 만들 수 있겠고요. 우리 본문 다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은 널리 칭송받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공감이 갈등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겠죠. 공감은 소모적이고요.
번아웃이나 무감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집단에 더 공감을 하고 외 집단에는 오히려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요. 오히려 공감은 비효율적이면서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을 강화하겠고요. 따라서 비평가들은 공감을 포기하고 이성적인 연민이나 도덕적 감정과 같은 대안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0번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31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0번이었고요. 우리 다음으로 3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이고요. 바로 단어부터 봅시다.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란 뜻이고요. attend, 참석하다. acquisition, 행사. 때가 왔어 할 때 그때. engage, 참여하다. risky, 위험한. release 하면 좀 뜻은 많은데 여기서는 방출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어쨌든 뭐가 나가면 release라고 하시면 돼요. chemical, 화학물질. encounter, 만남. enjoyable, 즐거운. unexpected, 예상치 못한이라는 뜻이었죠. surprise라고 하면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 그래서 놀라움이고요. twist, 반전이란 뜻입니다. as no thing, 놀라운이란 뜻입니다. 단어 요 정도만 보고 우리 선지 뜻을 같이 볼 건데요. 지나가면서 계속 볼 거긴 하지만 우리 그냥 여기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선지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빈칸 한번 채워보려고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빈칸 선지 한번 보면서 단어 뜻 한번 살펴보고 빈칸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실패란 뜻이고요. uncertainty, 불확실성. repetition, 반복이란 뜻이고요. dependence, 의존. vulnerability, 취약성이란 뜻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paradoxically is blah blah that make us feel most alive.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 거면 거의 이제 끝에 부분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 문장이 메인 아이디어 토픽이었다는 거 별표 쳐주시고요. 역설적으로 그것은 빈칸입니다. 어떤 빈칸? That make us feel most alive. 우리를 더욱더 이제 살아있게 느껴주는, 살아있게 해주는 빈칸입니다. 라는 뜻이겠고요. Think of events that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Maybe attending a family wedding, making a big presentation, or going somewhere you've never been. 까지 생각해보래요. 어떠한 사건들을 생각해보는 건데요. That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너를 흔드는 거야. 뭐 중에서?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그 루틴을 털어버리는 사건들을 생각해봐라. maybe 첫 번째가 가족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 그냥 일반 결혼식도 아니고 가족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 혹은 making a big presentation. 굉장히 큰 발표에 참여하는 거. 또는 going somewhere. 어디를 가는 건데 어떤 곳? You've never been.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It's on those occasions that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and you feel more fully engaged.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 상황이래요. 그때래요. 우리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it, that 강조 구문이죠, 이거. 가운데 강조할 대상을 껴주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대절인 때래요. 대절 한번 읽어볼게요. Time seemed to slow down a little. 시간이 뭐인 것 같다? slow down. 느리는 건데, 느려지는 건데, a little. 약간 느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you feel more fully engaged. 여러분들이 완전히 engage, 참여하는 건데, 온전히 참여한다, 몰입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완전히 몰입한 것 같다고 느끼는 때는 바로 그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강조구문이 쓰인 거고요. 내가 완전히 몰입하고 약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그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뭐 웨딩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갔을 때 그런 때가 약간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the same holds true if the experience is risky, like mountain climbing or parasailing. 같은 것은 또 발생할 수 있대요. 실제로 이제 뭐 마찬가지라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도 true, 사실이다. 언제? If the experience is risky. 그 경험이 위험할 때. 뭐 등산이나 패러세일링과 같은 그 경험이 위험한 경우에 the same, 같다라는 거겠고요. Your senses are sharper. 너의 감각은 더욱더 예민해질 겁니다. 그리고 you notice more. 여러분들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될 거겠고요. Thanks to the release of a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called dopamine, you get a greater rush of pleasure from chance encounters with people than planned meetings. 뭐 덕분에? 방출 덕분에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인데요. 뇌에 있는 기분 좋은 화학 물질, 뭐라고 불리는?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뇌 속에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의 방출 덕분에 you get a greater rush of pleasure. 여러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큰 rush. 약간 달려오는, 몰려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 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분 좋음이 빠르게 몰려올 것이다. 뭐로부터? 기회는 기회인데요. Encounter with people than planned meeting. Encounter 하면 만남이란 뜻이긴 한데요. 뭐 우연히 만나다라는 우연히 만남 이런 뜻입니다. Encounter 자체가 동사로서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명사로 써도 우연한 만남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찬스 자체도 우연한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한 만남, 결국엔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기쁨을 느낀다. 계획된 만남보다. 우리가 막 길을 걷다가 친구 A랑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친구 B가 저기 있는 거 보였어. 갑자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계획되지 않은 만남에서 더욱더 greater rush of pleasure가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good news, financial reward and gift 이런 거, 좋은 소식, 뭐 금융적 보상, 선물과 같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즐거울 겁니다. 뭐 한다면? If they're surprised. 그들이 계속 뜻밖일 거라면, 놀랄 거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하네요. It's why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 are the ones with unexpected plot twists and astonishing endings.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나 영화가 겉들은 이유. 어떤 것? Unexpected plot twist. 굉장히 예상치 못한 줄거리에 그 반전이 있거나 아니 놀라운 엔딩, 깜짝 놀랄 만한 결말을 가진 이유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확실하지 않은 거, 우연한 만남이어야 해. 그쵸? 결정되지 않았던 사안들입니다. 즉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확실성은 성이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몰입과 즐거움을 뭐 극대화한다, 제공한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이 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불확실성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빈칸도 채우고 끝내도록 할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뭐다? 불확실성이다. 일상적인 루틴을 흔드는 그 순간에는 시간이 느려지는 듯 하고요. 몰입도가 갑자기 확 높아지겠죠. 위협을 동반한 경험이나 우연한 만남은 더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요. 그렇기에 인기 있는 TV쇼와 영화가 예상치 못한 반전과 놀라운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유겠죠. 자, 여기까지가 31번이었고요. 되게 삶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으면 좀 더 재밌는 글이 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읽길 바라겠으면서 우리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으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소재를 보자마자 이거 좀 익숙한데? 라고 했는데 막상 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ptimal 하면 우리가 최적의란 뜻이고요. incentive라고 하면 동기, 뭐 유인값, 유인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preference, 선호, capacity, 능력, 용량이란 뜻이고 competitive, 경쟁적인, adapt, 적응하다, satisfy, 만족시키다, motivational, 동기부여해, denial, 부정이란 뜻이고요. demand, 수요,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brutal, 잔인한, 가혹한이란 뜻입니다. 자, 이 정도 단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To take advantage of political situation. Take advantage of 뭐뭐를 이용하다.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to endure hardship until price go down. 견디는 겁니다. 고난을 견딘대요. 언제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3번 to contribute to the price stabilization of items. 가격 안정화. 그 항목, 그 물품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거라는 거고요. 4번 to avoid competition by using negotiation skills. 협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을 피하는 거고요. 5번 to reveal their knowledge through their behavior.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A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is that there are incentive for individuals, blah blah. 좀 큰 장점, 한 가지의 큰 장점인데요. 뭐에? 시장 메커니즘에, 우리 익숙하죠? 이거 시장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의 큰 장점은 뭐다? 대절이다. Their incentive, 유인이 있다. 우리 선지 보니까 다 투부정사로 시작을 하죠.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라고 하면 이 친구는 뭐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즉, 그 개인이 하는 어떤 유인가가 있다라는 건데 그 빈칸을 우리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tands in contrast to many strategic situations. 이것은 무엇과 대조적이에요?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대조적이다.
무엇과 대조적이에요?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적인데요. 예를 들자면 in political negotiation, 정치적인 상황.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또 관계 부사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관계 부사가 가능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뭐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은 It is wise not to let the other side know what one's true preference or production capacity are. 우리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거든요. not to tell부터 그냥 끝까지 묶을게요. 이가 진주어. 뭐가 현명해? Not to tell. 말하지 않는 게, not to let. 하지 않는 게 현명하대요. 뭐가? Let the other side, 다른 상대에게 상대가 알게 만드는 거죠. 우리 let은 사역동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목적어, 목적격보. 사역동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좋지 않을 것이다. 뭐가? What was true preference or production capacity are. 얘는 다 no의 목적어로서 쓰인 거고요. 이 what 자체는 의문사절로서 뭐 구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무엇을 누군가 진정한 선호가 그리고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상대 측이 알게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그런 정치적인 협상 상황을 예를 들어 그런 협상 상황인 전략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이 무엇을 좋아하고요. 개인의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밝히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빈칸에서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at clears on the spot leaves no room for such strategy. 이러한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이래요. 근데 that부터 on the spot까지 앞에 있는 market 꾸며줍니다. on the spot. 얘는 즉석에서라는 뜻이에요. 즉석에서 clear,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이러면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상품 같은 게 있잖아요. 어쨌든 마켓이니까 상품이 즉각적으로 다 팔리는 거야. 그래서 즉석에서 완벽하게 클리어 시키는 그런 경쟁적인 매장에서는요. leave no room, 더 이상 방이 없대요. 이러한 전략에 대한 방이 없대. 즉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전략을 위해서. 약간 아닌 척 밀당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품 시장에서는. 그리고요. If prices are not sticky, as many models assume, individuals adapt their behavior instantaneously whenever their preference for the circumstance change. 만약에 가격이 are not sticky, 고정되지 않았어요. 고착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금 많은 모델이 그렇듯이, 많은 모델이 실제로 가정하고 있듯이 가격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은요 채택하고 적응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뭐 여기선 조정하다가 좀 더 이쁠 것 같네요.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것입니다.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것입니다. 조정할 거예요. Whenever their preference or the circumstance change. whenever 기억하십니까? 제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알려드렸고요. 이러한 복합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첫 번째가 뭐뭐 할 때마다. 뭐뭐마다라고 할게요. whenever가 뭐뭐 할 때마다고요. 뭐뭐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뭐이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뭐 의문사 플러스 ever가 붙은 꼴이고요. 여기서는 when이니까 언제든지 뭐 할 때마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선호가 혹은 뭐 환경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조정한다 라는 해석이 가장 깔끔하겠죠. 그리고 they stop buying items that do not satisfy their needs and stop selling items that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s, maybe switching to the production of other items. 여기까지 볼게요. 그들은 사는 걸 멈출 거예요. 어떤 제품을?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을 사는 걸 멈출 거고요. 그리고 파는 것도 멈출 거래요. 아이템을 파는 거, 어떤 아이템?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s. 적절한, 최적의 수요, 얻음을 주지 못하는,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템들을 사는 걸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maybe switching 보자마자 분사 구문인 거 알고 연결을 하자면 뭐 and maybe they switc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바꿀 거래요. 다른 상품의 생산으로 바꿀 것이다. If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 for example, falling into denial about the fact that there is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market reveal to them, sometimes in quite brutal ways, that they better accept this fact. 만약에 그들이 동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falling into denial about the fact that blah blah. 우리 대절이라고 보면 여기서는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죠. 동격의 that 발동 조건은 앞에 추상명사가 와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럼 보니까 앞에 fact라는 추상명사, 뒤에 there is no demand, 블라블라. 완벽한 문장. 오케이, 동격의 that은 맞겠고요. 부인에 빠질 거야. 그 사실에 대한 부인에, 즉 부정. 부정이 이쁘다. 부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실에 대한? There's no demand. 수요가 없을 것이다. For their product.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근데 그러면요. Market reveals to them. 시장은 보여줄 겁니다. 그들에게 드러낼 거예요. Sometimes in quite brutal way. 가끔 좀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절을 얘기해 줄 겁니다. They better accept this fact.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자,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중요한 문장들을 조금만 더 체크하자면 일단 소재가 마켓 메커니즘이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완벽한 경쟁적인 시장은 이런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착화됐다라고 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변화하든 말든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조정한다라고 했었죠. 이런 멘트를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요. 시장 메커니즘 있잖아, 얘들아. 시장 메커니즘이 개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선호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얘는 감추는 게 현명하지 않다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효율적 선택을 교정하는 거야. 뭐 받아들이지 않는 거. 선택을 교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요렇게 문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우리 내용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이 개인이 알고 있는 것의 행동 틀에 드러내도록 유인하는 건데요. 이는 정치 협상과 같은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왜냐? 이곳에서는 자신의 선호나 생산 능력을 숨기는 게 중요하니까. 즉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숨길 전략의 여지가 애초에 없어요. 가격이 고착화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선호나 그 상황 변화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즉각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의 구매를 중단하고요. 이익이 나지 않는 물품은 마찬가지로 중단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생산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동기적 문제에 걸려 있다. 그럼 시장은 아주 가혹할 만큼 수요 부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우개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우개가 별로야.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걸 팔려고 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거 안 팔려? 너 아무리 만들어봤자 돈만 나가는 거야? 라는 걸 어떻게 알려줘요? 실질적인 수요, 계산으로 들죠. 하루 1000명씩 구매하던 내 지우개가 500명, 300명, 30명, 1명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너무 잔혹하지만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다. 이게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자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로 32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33번 빈칸 추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부터 보시죠. has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힘? to build trust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믿음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make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difficult, 만든대요. 상호 문화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3번, it's getting simpl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갈수록 더 단순해진다라는 거겠죠? 세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4번, needs to be lear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필요가 있대. 배울 필요가 있대요. 학습을 될 필요가 있다. 학습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5번, it's an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영인데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 뭐에? 인간의 invention에, 발명에. 이게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우리 단어부터 보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keep up with, 뭐뭐에 뒤처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constantly, 끊임없이. revise 하면 수정하다. addict 하면 중독자. debt 하면 빚, 부채. creditor, 채권자. eventually, 결국. associate, 연관시키다. dependency, 의존성. homeowner, 주택 소유자. property는 재산, 부동산이란 뜻이고요. wed라고 하면 여러분 wedding dress, wedding hall, wedding이란 표현을 좀 더 많이 들어봤을 텐데 wed라고 하면 결혼하다란 뜻이에요. loyalist, 충신. slang, 속어. connotation, 함축까지 단어를 거의 다 봤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ictionary definition are constantly revised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제가 하는 문제, 요즘 계속 하는 문제마다 계속 처음부터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자,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constantly, 끊임없이 개정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과 뭐 용도와 지식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정이 된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시 나옵니다. 첫 번째 예시. In Roman times, addicts were people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and gave themselves as slave to their creditors. 로마 시대 때는요, addict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어떤 사람들?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 그들의 그 부채를 빚을 갚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줬어. 노예로서 그들의 채권자에게 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The word eventually came to be associated with drug dependency. 그 단어, 요 addict란 단어는요. 결국에는 뭐 하게 되었다? 연관되게 되었다. drug dependency. 약물 의존성과 연관되게 되었다라는 거겠고요. One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어떤 사람은 된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의 노예가 아니라 그 중독의 노예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였고요.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The word husband originally refers to being a homeowner. 원래 husband라는 단어는 원래는 언급하고 표명되고 있었던 거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주택 소유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husband입니다. 근데 이게 봐봐. It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 그쵸?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죠? 우리 이 표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는 have, to do, with인데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근데 지금 nothing이 붙어서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것은 관련이 없어요. 결혼한 것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쵸? 과거에는 그냥 주택 소유자가 husband였어.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You're my husband. Do you have any band? You're like my husband. 뭐 여러분 지금의 husband는 남편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주택 소유자였다는 거야. But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the word eventually came to mean a male who has been wed. 이제 왜냐하면 그러나 소유하는 것은요. 너만의 그 재산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more likely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made likely to blah blah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럴듯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you find a mate 대절을 가져온 거예요. 짝을 내 이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 의미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세 번째 예시. On November 5th, 1605, Guy Fawkes tried to blow up the British Parliament. 뭐야. 1605년 11월 5일에 가이라는 남자가 뭐 하려고 했었어? 블로우업 하려고. 블로우업 하려고 하면 폭파하다는 뜻이에요. 폭파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의회를. 영국 의회를 폭파하려고 했었대. He was captured and put to death. 그는 체포돼서요.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loyalists burned his effigy, which they nicknamed the Guy. Centuries later, the word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and a musical named Guys and Dolls ran out Broadway. 충신들은 태워버린 거야. 무엇을? effigy라고 하면 인형.
약간 모의 인용이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가 옛날에 누군가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집으로 막 그 저주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의 인형을 만들어서 이걸 불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충신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컴마 위치 보자마자 계속적 용법인 거 알고 있겠죠? 즉 충신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의 인형을 태워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닉네임을 줘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가이즈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그 인형에게 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겠죠. 그들이. 근데 이제 Century Later 몇 세기가 지난 후에 그 단어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의 부정적인 함축을 잃어버렸고요.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의 뮤지컬이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방영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라고 하면 슬랭들인데 In American slang, 미국의 속어들인데요. Bad means good, cool means great, and wicked means excellent. bad라고 하면 약간 good, oh so bad guy 이러면 좋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cool guy 이러면 great 이런 얘기를 하고 wicked 하면 wicked 이렇게 하잖아. 이게 excellen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랭의 의미가 변했다. 원래는 bad라고 하면 우리 so bad, too bad 나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cool 하면 so cool 이런 의미. 좀 살짝 서늘한데 이런 느낌. 그리고 wicked 하면 되게 기이한. 우리 wicked라는 뮤지컬도 있잖아요. 기이하고 뭐 약간 호감이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단어들이었는데 이게 각각의 좋은, 뭐 great, 대단한, excellent, 훌륭한 이렇게 단어 뜻이 변했다. 그래서 얘기 나오죠. 세 번째 예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만약에 여러분들을 지금 운송할 수 있어, 이동시킬 수 있다면, 100년 후의 미래로 이동할 수 있다면, you'd find yourself confused by your great-grandchildren's speech because language itself, blah blah. 너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너 자신이 혼란스러운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너의 증손녀도 아니야. 증손자도 아니야. 그 이상의 손자에게, 뭐 이제 후손에게 의해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후손의 발화에 의해서. 왜냐? 언어 그 자체는 빈칸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언어가 고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rewrite, 개정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즉 어떤 얘기냐 이 글은 여기다 적을게요. 언어와 뭐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 뭐 지금 사람들 간에 트러스트 쌓는 거 아니었고요. 문화권의 이야기를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갈수록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헷갈리게 모호하게 된다 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학습의 개념보다는 변화한다라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얘도 아니겠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같이 빈칸 채우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사전적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수정된다라고 했고요. 언어는 왜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지식, 그 사용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휘 의미 변화의 사례를 4가지로 볼 건데요. 에딕트 하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제 후대에서는 약물 의존자가 되었습니다. 하우스밴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택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결혼한 남성을 의미하게 됐고요. 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 페이크 사건 이후로 그의 인형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ad, cool, wicked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부정적이고 중립적인 의미 이런 두 가지의 의미였는데 이제 속어, 슬랭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변했어요. 자, 이러한 변화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배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시대적 맥락과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아주 살아있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33번이었고요. 이렇게 2강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올라올 3강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